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기술 봅니다. 우리기술 오늘 11% 빠졌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영상에 남겨드린 그대로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내렸으니까 뭐 내 말이 맞지 그게 아니고 저도 오늘 이 시가 부근에 매도를 했고요.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실제 제가 거래된 내용입니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그쵸? 이 신고가 구간에 제가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쭉 올라가서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오늘 시가 부근에 매도한 결과 23.65%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시켰지만 저는 다시 재매수 구간을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구간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은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고가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없는 그 실망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 실망 매물을 잡아먹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매집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신고가 구간에서 매집이 됐다.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을 받는 그 이유 자체는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저께 기준에서 보면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30%가 넘어가죠. 이렇게 높은 이격도를 보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쵸? 이 등락폭 지금 보면 31% 정도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저께, 그쵸? 어저께.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내렸고 20일 이평선은 올라오죠. 그래서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기술이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가격대를 유지만 하더라도 22평은 올라오죠. 즉 주가가 쭉 내려와서 22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내려가려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같이 내리고 이쪽에서 추세가 이탈하는 상황이 나와야 우리 기술이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두산도 그렇고 상승하는 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계속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도 두산을 거래하고 우리 기술을 거래하고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에 나오는 시세를 다 못 먹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한 결과 한 15% 정도의 수익 보고 나왔어요. 자, 실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산, 그쵸? 우리 기술은 봤으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쪽까지 매매를 한 결과 14.7% 수익 내고 팔았고 이쪽의 수익은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모르겠어요. 뭐 제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했다면 이쪽에까지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리고 우리 기술로 이어지는 이 시세 이 구조상 아직 시세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를 하고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심리라는 부분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 심리를 안정시켜야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유를. 그래서 보유하는 관점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기술 말고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제가 3월 달에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진행한 결과 75% 수익 딱 보고 나왔는데 그 뒤에 주가가 더 올라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가까지 잡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서 실적이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딱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반도체 종목에서는 순환매가 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원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두산, 그렇죠? 두산 이제 사상 최고가 딱 갔습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줬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쪽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우리 기술에 대한 추세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우리 기술이 같이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침 공략 종목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장감에서 한국화장품제조, 세보에미시 시장감에서 전부 다 장 시작 전이죠. 보세요. 8시 50분, 8시 50분 장 시작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두산이나 우리기술 볼까요? 쭉 올려서 보면 쭉 보시면 여기 많아요. 뭐 VT 같은 거 있잖아요. VT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나가요. VT. 자, 내용 보세요. VT 계속 올라요. 매수 그렇죠. 계속 상승. 신고가 구간 계속 매수.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VT는 이미 13%대 14%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제가 9% 수익 보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신고가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미래 가치를 주가는 땡겨다 쓴다는데 그 땡겨다 쓰는 구조에서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쓴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럼 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가격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당연히 공부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전기 관련주들 다 강하죠. 그렇죠. 전부 다 신고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와서 공부하시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랬죠. 우리 기술은 먼저 떴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떠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조정받는 구간에 우리 기술에 대한 타점까지도 전체적인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까지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다 다루기 때문에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군들, 여기 신고가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술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 기술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산이 강해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SMR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갖춰져 있다는 거고, 보세요. 우리 기술 SMR 국채까지 3년 연속 성장되고 있다. 체코 원전의 미국 SMR까지 두산에너빌리티 9% 강세. 이런 종목군들이 한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대박 상승을 했고요. 한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 중공업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가는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고 섹터별로 움직일 때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낸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리고 가격대를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 나가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 지금 보면 5일선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11% 빠졌더니 5일선 수렴한 게 전부예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하락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시간에서 그렇게 뭐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뭐 내일 되면 뭐 CB 물량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CB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빠요. 근데 원전은 지금 좋을 수가 없잖아요. 2010년도 초반에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을 보고 논란 세계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감축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는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동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대안이 생긴 겁니다. 그게 SMR이에요. SMR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게임 체인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신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렇죠? 우리 기술의 타점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담아놨고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에 대한 재매수 관점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 또는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제 예측치가 아니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 이거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딱 열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처음에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가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을 보자는 겁니다. 이게 미증시도 다 동일해요. 이건 제 예측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기술의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다음 종목과 우리 기술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